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7월 29일 장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1.8% 내렸습니다. 18,000원대까지 내렸는데 안타깝네요. 자, 근데 보유하신 분들,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배구조 개편하는 그런 부분을 금감원에서 빠꾸를 놨죠. 다시 만들어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별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근데 제가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전은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안이 없는 구간에 맞춰서, 그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이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보자.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싸게 사야 될까요? 비싸게 사야 될까요? 당연히 비싸게 사야 됩니다. 주식은 원래부터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드릴게요. 시가총액, 오늘 종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11조 8천억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조라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3천억, 그리고 1분기에 3,500억 더하면 올해 실적이 7천억 정도가 나왔죠.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1.4조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쵸, 예상치, 24년도 실적 예상치 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밥캣의 실적이 딱 빠진다고 쳐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밥캣을 떼낸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보자고요.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낮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새롭게 두산그룹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두산 밥캣을 떼어냈을 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비율 조정을 해서 나오겠죠.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판단을 하고 있자고요. 비율 조정을 해서 나올 겁니다. 원래 비율 조정을 했을 때, 그쵸, 비율 조정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나온 비율이 1대 0.65예요. 그쵸? 사실상 이 비율은 말도 안 되죠. 자, 밥캣은 돈을 벌고 있고, 그쵸?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차원이라면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켜야겠지만, 여기서 그냥 환가 방식으로 준다면 1대1도 안 되죠. 이거를 뒤집어도 안 돼요. 아니, 두산 로보틱스는 성장기업이니까 0.5를 쳐주고 1을 쳐주는 게 두산 로보틱스라고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환가 방식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미래 가치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밥캣을 떼어낸다고 쳤을 때 실적은 이만큼 안 나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여기서 뭘 한다 그랬나요? 감자한다 그랬죠. 한 30% 정도 감자한다 그랬습니다. 호재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밥캣 떼내니까 여기서 감자하고 물량 부담 줄이고, 그리고 실적은 떨어질 테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근데 실적은 떨어지는 게 좋은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 관련된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모두 비싼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8천억, 1조 1천억, 1조 4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시가총액 12조 잡고 PER 10배 수준이에요. 이런 뭐예요? 저평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데 이걸 우리가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 실적 기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밥캣을 떼낸다고 했을 때 감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할 때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가능한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7월 23일,
7월 26일 이렇게 매매가 진행됐고, 그 전에는 제가 4월 5월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고 36%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는구나.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나요?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하자 그랬죠. 가격을 보자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려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을 때 4%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높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낮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높게 매수를 한다, 싸게 사지 않는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게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점, 그쵸, 실시간 시세를 보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성, 그쵸, 태성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 오늘 5% 상승,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실시간 시세를 판단하고 더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언제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는데, 이런 부분보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말 라이브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